오늘의 플러스 실패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혜정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연구 조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이 소속하고 계신 연구소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실패연구소. 우선 실패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카이스트는 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패연구소도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카이스트에서 예. 실패연구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 연구소는 2021년에 지금의 총장이신 이광영 총장님이 취임하면서 설립된 조직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어떤 과학기술의 역량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이 안 나오냐. 예. 이런 질문들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높아진 기술의 역량에 비해서는 세계를 놀래킬 만한 어떤 새로운 어떤 커다란 시도나 놀래킬 만한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렇게 하려면 좀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교수들도 창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연구한 것으로 창업을 활발히 할 수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바뀌고 학생들도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좀 긴 목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제도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꾸면서 네. 그와 동시에 정말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할 수 있으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보면서 좀 구성원들의 도전 정신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실패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연구소였네요. 이렇게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중장기적인 투자, 원천적인 것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이 왜 부족했을까를 어떻게 보면 살피고 네, 거기에 네. 대한 보완책으로 하나 만들어진 게 일종의 실패 연구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실패 연구소가 만약에 실패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예, 맞아요. 사실 뭐 실패연구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보내기도 했어요. 실패연구소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방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일이고 뭔가 한국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캠페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할 거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연구소를 열고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실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연구를 기획한 이후에요. 네네. 어떤 실행 단계라든가 아니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이 실패 연구소에서 수집해서 뭐 관리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집하고 싶어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보통 카이스트에서 실패연구소가 있다라고 하면 예. 보통 이제 기자님들도 오시거나 방송국에서 오시면 항상 찾는 게 에디슨 같은 실패 사례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도를 거듭해서 이제 연구에서 시도를 거듭해서 어떤 뭔가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이룬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실패연구소에 처음 개입했을 때 카이스트에 가면 그런 사례를 많이 모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사례를 모으는 것에 실패를 했고 그것이 저희가 경험한 시행착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를 열고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실패는 나쁜 것이다. 실패는 피해야 되고 실패는 예방해야 되고 실패는 숨겨야 된다라고 배워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실패 연구소를 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자기 안에 있는 실패 사례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우리가 좀 실패를 공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실패를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한 며칠을 고민하고 와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실패 공유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카이스트에도 최근에 취업 스터디가 생겼다.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카이스트 학생들은 취업 걱정을 안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취업 스터디가 생길 정도로 학생의 불안,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고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도 크다. 네. 그래서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를 공유하고 각자의 연구에서도 이제 실패를 공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봤더니 교수님 근데 저는 제 실패를 공유를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라고 했더니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공했다는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회에서 실패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네. 나는 지금 성공을 했는데 이제까지 이런 실패가 사실은 있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실패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카이스트 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학생이고 네. 그리고 아직 이렇다 할 뭔가 사회적으로 이름이나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한 실패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실패해서 교훈을 얻거나 배운다기보다 사람들이 아유 너는 그래서 아직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낙인을 찍을까 봐 저는 사실 두려워요. 예. 그래서 실패를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패 연구소를 열면서 경험했던 어떤 저희의 시행착오들은 뭔가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혹은 아직까지 카이스트 공동체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머릿속으로는 인지를 하지만 예. 사실은 괜찮지 않은 어떤 이 환경에서 어떻게 실패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저희의 중요한 과제가 됐죠. 그러니까 예상치 그렇군요. 못했던 어려움이죠.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실패라고 인식하려면 어떤 여러 전제 조건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약간 토양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결과가 실패라는 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실패는 주관적인 영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성공을 한 사람은 이 정도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큰 성공을 못한 사람은 야, 이 정도면 실패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실패는 저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타인들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어떤 시험에 합격, 불합격이 있고 이제 메달이 3개가 정해져 있는 올림픽에서는 이제 메달을 따면 메달을 따는 것에 성공을 하는 거고 메달을 예. 따는 것에 실패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뭔가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나누는 부분에서는 객관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죠.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달을 땄는데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능력이죠. 네. 내가 메달은 땄지만 내가 1등으로 메달은 땄지만 이번에 내가 기록을 이전에 썼던 기록을 깨고 싶었는데 그 기록을 넘지 못했다라고 하면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실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언가 성공이가 실패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실패가 다 실패가 아니고 모든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닌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이 실패 연구소 이거 힘든 일이네요. 네. 아니 이런 여러 복잡한 실패 자체를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뭐랄까요? 같이 공존하니 야 이거 진짜 만만한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경험했던 시행착오 중에 또 다른 큰 파트가 그거였는데요. 네. 실패를 정의해야 하는 게 사람마다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패연구소가 생기니 이제 여기저기에서 실패연구소가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령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저희 학교의 문제의식에서 학생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게 도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실패를 과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실패에 대한 명언들이 실패를 과정으로 봐요. 예. 그렇죠. 그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스태핑 스톤이다,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실패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파산을 했다거나 아. 사업을 해서 망했다거나.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결과적으로 실패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어떤 도움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실패와 우리가 학생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실패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행안부랑 같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슬로건을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한번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제 실패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단체의 대표님께서 한번 전화가 오셨어요. 예. 실패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실패를 하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 가정이 다 파산이 되는 건데 함부로 청년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너무 일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이제 어렵다고 하신 부분이 이제 사람들마다 실패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맥락에 따라서 실패가 규정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포커스에서 실패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디테일하게 어떤 봐서 실패를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더 명확하게 네. 이해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실패라는 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만 가지고 이 연구소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 주신 게 실패는 과정 중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맥락이 많다, 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실패와 시행착오,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실패와 시행착오는 그러니까 비슷한 목표의 과제, 비슷한 목표나 과제에 재도전할 기회가 있느냐 아니냐. 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했는데 이거는 뭔가 아니라고 깨달아서 조금 더 다른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라고 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뭔가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경험한 실패가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딱 규정 짓는 것보다는 예. 이게 뭔가 그것이 이제 시행착오 혹은 지나가는 과정,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실패라고 우리가 규정 지으려면 네네.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걸 내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일종의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포기이지만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매달리기보다 제가 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고시를 9년을 공부를 했어요. 예. 9년을 공부했는데 9년 동안 다 떨어졌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9년을 공부한 것을 그만두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끝냈다보다는 이 시점에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예. 지금 일어난 이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이 실패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에 더 매달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어. 예. 라고 하면 그 마지막 실패가 인생의 전환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그렇네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패해서 배우자라고 하면 계속 과거로 가는 것 같지만 예. 사실 실패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미래를 봐야 아. 과거의 실패에서 뭔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예. 내 미래에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에 포커스를 둬야지 그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실패에서 어떤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결국은 일단 잘 안 됐는데,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래서 다른 걸 해보자 하는 전환점이 되는 게 실패의 하나 역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려면 실패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실패할 권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은 연구 프로젝트나 국가에서 수행하는 과제들, 그 밖에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조직 구성원에게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체, 권리 자체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실패할 권리라는 이 워딩이 제일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운데요. 사실 이게 네덜란드에 예. 빛나는 실패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빛나는 실패 연구소는 어떤 걸 하는 데라면, 그러니까 파산을 했는데 이 사람이 파산한 이유를 들어봤을 때 예. 그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 있거나 교훈이 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펀딩을 해주는 연구소거든요. 예. 근데 거기 연구소의 대표님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게 마치 우리가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듯이 실패할 권리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를 되게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작게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는 과정만 해도 굉장히 크고 작은 실패가 많았는데 예. 무슨 실패할 권리까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냐 싶지만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설득력 있게 들리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너무 한 번 실패하면 그게 낙인이 되거나 예. 그리고 뭐 다시 실패 이후에 재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 번 실패하면 평가를 너무 못 받아서 승진이 제한되거나 펀딩을 못 받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후속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으니까 실패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실패할 권리라는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도전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늦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를 더 설명하면 저희가 작년에 그 실패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특정한 어떤 나이 네. 그러니까 특정한 나이 때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낙오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전형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계속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전을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예. 내가 이 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발달 과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과업에 너무 오래 매달렸다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되면 내게 주어진 발달 과업이 다 망가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그때 어떤 주어진 어떤 과업들을 다 수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재도전할 기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무엇이 됐건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든 내가 무언가 한번 실패했다면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실패할 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카이스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네네. 거기에 있는 엘리트 학생들도 참 실패를 생각보다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매년 학생들한테 실패 에세이라는 것을 받아요. 예. 그래서 받아서 이제 실패 에세이라는 걸 받아서 그 수상한 에세이들을 다른 학생들이랑 공개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한테 좋아요를 받은 글이 이렇게 시작해요. 어쩌면 카이스트 입학이 실패감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굉장히 전형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카이스트에 온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날고기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일반고나 뭐 자사고에서 온 학생들은 전교 1, 2등을 다투던 학생들이 오는 곳인데 내가 그 지역, 그 학교에서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이 학교에 왔더니 예. 자기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 학생의 글에 또 재미있는 문장 하나는 나는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뛰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최신식 기능성 운동화를 뛰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런 문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한 글이었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카이스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카이스트에 간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 아니야? 카이스트 학생들이 무슨 실패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카이스트 학생들은 또
그만큼 자기만큼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압박이 있고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사회적으로 좀 더 큰 목표에 도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이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면들, 이런 면들에서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실패도 더 많이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고 잘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거쳐왔는데 내 미래에 성공하지 못한 미래가 있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쉽게 이야기하면 너 카이스트 나와서 이런 일 해? 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미래가 싫은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패에 더 민감하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요, 실패연구소에서 망한 과제 자랑 대회 이런 걸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 학생들도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캠페인들을 보면 실패는 숨겨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실패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사람이구나. 나와 비슷한 경험을 저 사람도 했구나.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겨나갔구나. 그런데 나는 이런 방법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실패를 더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회에는 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으니까 내 삶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사회에는 성공한 이야기들만 있으니까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실패를 꺼내서 이야기하기 힘든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안에서 먼저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예. 이제 기획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제가 아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꺼내기가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학생들과 같이 이거 좀 재밌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자. 그래서 뭔가 엄청 심각한 실패뿐만 아니라 예. 이제 실패 영역을 다양해서 뭐 과제의 실패도 있지만 연애의 실패 뭐 이런 것 아주 사소한 실패까지를 포함해서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와 실패에 대한 교훈을 좀 스탠딩 코미디의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재작년에 첫 회를 진행하고 작년에 두 번째 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서 네. 이제 본인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런데 이 대회에서 주로 어떤 걸 실패했다고 자랑들을 하던가요? 그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재작년에 1등을 한 친구는 주식 투자에 주식 실패했습니다. 투자. 공대 이거 국책대학에서 보냈는데 이거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고 근데 있고 그 말이지. 네, 참. 맥락을 잘 들어보면 또 그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그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학생은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 입학을 했고 예.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서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가는 폭등하고 예. 예. 자연스럽게 관심이 글로 갔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까지 이제 이공계에서 수학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내 재능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 이런 같죠. 네.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모델링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죠.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제 본인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분은 이제 그 투자의 경험을 통해서 좀 실패를 받아들이는 이제 부분, 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실패를 수용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굉장히 쪼개어서 재밌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패를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게 본인의 다른 삶의 영역에도 도움이 예.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이거는 카이스트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주식 투자에 실패했었을 때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것 같은 사례 발표였던 것 같고 혹시 뭐 전혀 다른 영역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친구인데 예. 뇌암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뇌암을 연구하는 친구가 실제로 뇌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박사학위 이제 취득을 앞두고 암이 걸리니까 이제 예. 모든 연구가 스탑이 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경과를 보면서 한 학기 정도를 보냈는데 예. 이제 그 친구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암을 연구하는 친구가 암에 걸린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어떤 예. 부분에서 신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낸 과정 자체가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감이 되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 친구 이야기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은,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뭔가 본인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외로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고립되어 있고 외로울 때 실패했다는, 그러니까 뭔가 네. 실패감을 느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예. 뭔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좀 좌절할 만한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스토리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본인이 이제 학교도 못 나오고 입원해 있는데 이제 연구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뭔가 학교 돌아가는 이야기나 연구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그래서 본인은 지도 교수님에게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지도 교수님이 무슨 소리냐, 너 이거 박사학위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지도 교수님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암에 걸린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주변의 관계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는가, 그리고 실패해서 회복할 때 주변의 관계들이 어떻게 이 실패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이제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본인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요즘에 그냥 보통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뭐 고등학생 대상이나 아니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나가서 이제 예. 강연하는 자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야, 이거는 나름대로의 건강상의 이유로 약간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걸 잘 승화한 또 사례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요, 방금 말씀 주셨던 망한 과제 자랑 대회 같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많이 수집도 해보셨고, 네. 또 우리 교수님께서 실패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실패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들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실패를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론도 이제 제시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실질적인 어떤 실패를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학교에서 매년 포토보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포토보이스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 학생들의 실패에 좀 집중을 하면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대체 뭐를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 실패감을 느끼는지를 연구하려고 처음에는 고안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가 조금 재밌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참여를 통해서 실패를 수집하는 건데 사진으로 수집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한 달 동안은 너네가 머릿속에 실패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리고 있어. 예. 그러다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연구실이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실패한 순간이나 내가 실패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줘. 그런데 그 사진을 제출할 때 왜 이 사진에서 실패를 떠올렸는지를 이야기를 같이 담아서 제출해 달라고 하고, 이 한 달치의 사진을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 사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세션을 가졌어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연구 프로그램이었다고 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보니 이게 정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하고 스스로 실패에 대해서 회복하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보통 실패를 하고 실패감을 느끼면 그냥 나 실패했네, 짜증나네, 열받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준 가이드는 너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장면을 찍어서 그거를 기록하고 우리한테 말해줘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언어화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도 언어화해보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일리가 있을지를 언어화해보는데, 이 언어화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이 경험한 실패나 감정을 객관화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처음에 저 찾아왔을 때는, 제가 이 프로그램 왜 신청했냐면 저는 카이스트에 있지만 제가 엄청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봤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달 프로그램을 하고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예. 처음에 저는 제가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제 일상을 돌아보니 사실은 실패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 없었다. 그런데 왜 저는 계속 제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발견이
이 프로젝트의 과제를 많이 제출하지 못한 실패일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너무 큰 성공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평소에 우리가 그냥 실패라고 치부했던 것들을 조금 뜯어보는 거.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게 정말 뭐 발표를 제대로 못한 게 실패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 굉장히 너 용기 있었다.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 같은 비슷한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살아가는 방법론을 얻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를 좀 유연하게 보고 실패해서 배우려면 일단은 이걸 꺼내놓는 경험이 네. 필요하고요. 언어화해서 자기의 네. 언어로 꺼내놓는 경험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실패를 가볍게 하기도 하면서 실패해서 배우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기가 그동안 실패라고 인지했던 것들을 쭉 끄집어내놓고 다시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그거에 대해서 얘기만 나눠봐도 야, 이게 꼭 실패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잘 수용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군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요, 이제 카이스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예전과 달리 국가의 경제가 이제 역동성이 많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못 주는 것 같아요. 또 기회를 줬던 사람에게 또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쉽지 않아지는 사회가 점점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뭔가 난 결국 성공 못할 것 같아. 네. 아니면 이미 난 실패했어. 난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는 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 제가 준비해온 답변을 그대로 아, 거의 그래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예, 맞아요. 지금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뭔가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한 친구들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실패 연구를 시작하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실패감이라는 거였어요. 실패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네. 거였는데 저희가 아까 그 포토보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 실패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라고 들여다봤더니 방금 이제 그 직관적으로 관찰하신 것 과 같이 이게 실패감이라는 게 내가 실패를 해서 실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데 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조금 재밌는데요. 이 성공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근데 또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성공이 뭐냐.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지위. 아까도 이야기하신 일자리 같은 거죠.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지금 많은 돈인데 그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위축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뭐 일자리도 많이 못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 지금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 기성세대와 비교해서는 그렇죠. 자산 형성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20대 초반이지만 이미 나는 실패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큰 그러니까 실패감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의 모습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더 실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면 대부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경제나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특히나 물질주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지위나 돈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너무 높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너무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획일화되어 있고 이게 성공의 모습도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꼭 굳이 그런 거에 성공 안 하고 지금의 제 모습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 사회는 굉장히 타인의 시선에 정말 민감한 사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되게 만족하고 사는데 우리 엄마가 너 왜 그렇게
대상이 이렇게 하면 뭐지 나 실패한 건가? 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그러니까 남의 기준에 굉장히 민감하고 근데 그 남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남이라는 범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이미지가 예. 다 그런 물질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같은 거는 이렇게 높은 사회적 지위는 아주 제한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 계속 준비만 계속 하고 더 준비를 하는데 내가 준비하는 시간보다 이 기준이 높아지는 시간이 예. 더 빨라지니까 더 큰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계속 실패감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이것까지 교수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심리학에서 뭐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예. 사실 그 한국의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한국의 사회가 관계주의 사회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다른 거는 개인주의는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집단주의는 집단이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 기반이 되는 예. 어떤 그 목표와 관련된 것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예, 건데 예. 관계주의는 뭐냐면 이 집단 전체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행동과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관계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런 관계주의 사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 나와 이제 가족 구성원과 나가 개별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라고 묶여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체면의 문제도 우리 가족이 뭔가 이게 사고를 치면 나까지 체면이 무너지고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예. 의존돼서 이제 체면의 문제나 타인의 평가의 문제를 같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중에 노인정에 가서 체면이 살려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남의 시선이라는 게 나만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나는 괜찮아, 남의 시선 괜찮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괜찮으면 나까지 안 괜찮아지는 예. 그런 좀 관계로 엮여 있고 관계로 상호 엮여서. 의존성이 조금 높은 특징에서 네.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촉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양쪽으로. 뭐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까지 우리나라는 결부되다 보니까 특히 실패다라고 생각하고 강박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기회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이제는 아예 이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시도조차 안 하더라고요. 네. 실패할 것 같은 게 거의 확실하대요. 그래서 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예. 그렇죠.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예 시도도 안 한다일 수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이 말들이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아. 뭔가 계속 하거든요. 예. 뭘 계속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뭔가 청년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죠. 조금 더 큰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다른 사회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조금 실패하더라도 실패는 청년의 특권 아니냐. 실패하더라도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목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 청년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왜 시도를 하지 않느냐인데 이제 지금 청년들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에 이렇게 경제도 위축되고 자리도 없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집중해 있고 맞아요. 불확실한 것에 별로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확실성 있는 어떤 대안들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도전을 하는데 확실성 있는 도전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이 공무원 시험이었고 지금도 아직 뭐 대기업이나 그리고 뭐 창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창업이 굉장히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예, 투자 이렇게 스텝이 매뉴얼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랙에 들어가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존재하는 일들은 대부분 어떤 일들이냐면 경쟁을 해서 실제로 승자가 몇 명이 안 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을 하니까 점점 더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의 수준은 높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네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뭐하니인데 이 친구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해도 너무 허덕허덕이는 거죠. 예, 아무리 예. 준비를 많이 해도 스펙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정도 그만큼 길어졌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교수님께 너무 난제들만 여쭤보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강연도 가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런 메일이나 문의를 직접 받습니다. 뭐냐 하면 AI 시대, 자율주행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걸 교육받아라, 어떤 걸 전공해라, 그래서 뭘 해봐라, 도대체 뭘 권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요즘 많은 관련 학자들은 이런 걸 권하더라고요 라고 하면 또 질문 주시는 게 그거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즉 거기에서도 굉장히 우리 애가 뭐 낙담하거나 실패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모님들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요. 교수님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네. 한숨부터 쉬시네요. 저희 실패연구소가 초반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뭔가 실패의 가치나 어떤 실패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정말 떠먹여주는 식의 네. 이제 세미나나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저희가 정말 절실히 깨달은 것은 실패를 지식으로 가르치면 실패연구소는 곧 망하겠구나였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실패는 주관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분명히 긍정적인 면들이 있죠. 실패의 기능들이 있고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게 내 삶과 연결되는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교훈은.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라고 할 때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거 외에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경험해온 입시 제도라는 것이 대부분은 있는 지식을 있는 그대로 머리에 집어넣는 교육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오히려 실패의 가치를 이해하거나 실패에서 배우는 것에는 오히려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학생들이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좀 적거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길이 아니면 안 가고 그 예. 길을 가니까 너무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역시 입시로부터 우리가 체화한 어떤 행동 양식이거든요. 예, 예. 입시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는 교육들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특히나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랑 실패와 관련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조금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머릿속에 넣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 많죠. 예.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이것을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삶의 것으로 승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이 시간이 주어지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 자기 삶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학생들은 눈앞에 과제가 너무 많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이제 과제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과제들을 다 하면 너무 바쁜 게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가 네. 너무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도움이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본인의 시간표를 꽉 채워놔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온 거나 삶의 경험에서 끌어올린 경험들, 우리가 포토보이스를 하면서 삶에서 찍은 것들이 예. 결국은 배움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포토보이스를 하면서 되게 놀랐던 거는 학생들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포토보이스를 하면서 어떤 거는 실패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예.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 끄집어내요. 예. 내가 애초에 공부를 왜 시작했지? 음. 내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이거였는데 뭐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이 학교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이제까지 SNS에 나랑 다른 길을 가는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 보고 질투를 느끼고 있었구나. 이게 실패라고 느끼고 있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거나 본인의 동기를 다시 좀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Y가 되게 분명해지면 되게 불필요하게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그 Y에 집중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학생들은 이 Y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채 네. 불안하니까 너무 뭘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입시 때부터 쌓여온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학생들 보면서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들었던 생각이 결국 실패도 정말 중요한 실패인지 아니면 내가 실패를 한 건지를 결정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난데 그냥 자꾸 우리가 남과 비교해 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을 자꾸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정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연구조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